안녕하세요. 둥실달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5번째. 네, 루마니아 망명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그 아우니 베르네이 감독의 1966년 25시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부에서 중간중간에 연도를 조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그 잡혀와서 그 노동 현장에서 유태인들하고 노역하고 그게 벌써 한 뭐 7, 8개월, 1년 정도 흘렀고요. 그로부터 탈출을 해서 다시 이제 헝가리인으로 해서 노역장에 끌려온 거죠. 이 수용소인데요. 이 수용소로 끌려온 지가 벌써 이제 또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보면 잡혀온 지로는 거의 한 3년 정도 다 돼가는 시점에 노동을 하다가 지금 욕을 듣고 있는 거죠. 너가 이 기계 넣기 전에 이 기계에서도 헝가리인이 일했었는데 하면서 헝가리인에 대해서 온갖 여기서는 지금 안소니 킨이 헝가리인이 돼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독일로 그 5만 명의 노역자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루마니아인, 체코인 이런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을 헝가리인으로 둔갑시켜서 보낸 거죠. 지금 기계가 왔다 갔다 저렇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계 문명의 한 현장처럼 하나의 부품이 된 듯한 그런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대령이 나타나서 이제 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예 데리고 갑니다. 그 인류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류 도상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우수한 형질을 연구하는 안소니 킨의 얼굴이 아리안족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상은 1500에서 1600년 경에 이제 독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 대단히 우수한 혈통에 속한다는 겁니다. 순수 혈통을 위한 본능을 가졌고 파괴의 잡종과는 달리 순수함을 유지해 왔고요. 뭐 머리카락은 강하지만 부드럽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근데 좀 검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리안의 조상이 인도에서 이주해 온 걸 모르고 있나 하면서 또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그대로라고 얘기하고요. 네, 위치를 맞추는 거죠. 트란실바니아 맞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체클러라는 곳, 폰타나, 네, 이렇게 아주 바보스럽지만 너무 순진한 거죠. 그래서 온지 모르겠나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이제 안소니 킨한테 SS 제복을 입히고 사진 찍혀서 모든 연구원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잡지와 신문에 이 사진이 하나의 그 아리안 종족의 표본처럼 실리도록 해야 되고 희귀한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얼떨결에 이제 보초가 된 거죠. 좀 더 좋은 부분을 할 수 있었지만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렇게 그 친구들이 막 잡혀와서 있으면 간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막사로 뛰어가라고 하면 자기도 언제 요 얼마 전까지는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까지 막 뛰고 그러고 있는 거죠. 편안해졌고 저런 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죠. 저게 온데 다 퍼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루마니아 같은 데도 이제 다 알려졌을 테니까 이제는 독일 쪽에 협조한 그런 군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14년 4월 20일 그 전에는 독일군이 침공을 했죠. 이제 러시아군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 재밌는 러시아가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깃발이 걸리고요. 이가 오니까 다시 이제 교회는 다 그리고 저 진흙창 같은 걸 보여주는 건 좀 전에 그러니까 마르코잖아요. 잡혀갔다. 이제는 두브레스코 운명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본인을 유태인이라고 해서 그 수용소에 보낸 두브레스코를 이제는 소련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공산주의자인 이 마르코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브레스코의 운명도 끝이 나게 되고요.
뭐가 하냐면요, 신부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전단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 살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이제 떠나야 된다. 지금 있으면 된다고 정말 기쁘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게 몰수당할 거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님은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상. 이제 불 지르고 여기 난리가 난 거죠. 히틀러 사진. 그 안에 어떤 사진도 불타고 있습니까? 점점 전쟁의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가면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전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트럭을 뭔가 상황이 바뀐 걸 알고 이제는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럭에 타라고 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상황이 기울었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저기서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얼떨결에 이제 총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 누구의 총이, 이 요한의 총이. 그래서 저 사람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들이 다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된 거죠. 군에서 지금 엄청난 공을 세워서 다 저 사람들을 구출해 준 거나 다름없는데, 네,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잠깐 따라오라고 하고 나서 어때요? 그 사진이나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증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대로 또 안소니키는 좀 전에 그 자기가 있다가 올렌버그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보초로 근무하게 된 그 수용소로 다시 이번에는 독일 전범이 돼서 다시 잡혀오는 겁니다. 미국기가 붙어 있는 거죠. 분명히 얄궂은 장난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루마니아인으로 오게 된 거고요. 본인은 지금 헝가리인의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개월 후가 계속 탄원서를 무려 46번째 탄원서를 썼지만 아무리 안소니킨 보고 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뭔가 서류가 와서 탈출하게 되나. 네, 그런데 얘기합니다. 모리츠 쓸 때 제신가 티젯을 쓰는 자. 네,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 알파벳 때문에 뒤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실망감에 젖어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폰타나에서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트라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받은 거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로라는 유태인이고요. 네, 수잔나는 아들과 함께 그때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건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나 그 성직을 그만두고 어디 잡혀가 있고요. 그리고 성당은 폐쇄되고요. 부탁을 합니다. 네, 이제 나한테 이 안경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는 보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소리끼리 얘기해요. 언제나 볼만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고 이제는 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책. 그럼 그 책을 써야죠. 네. 네, 이상 희망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산책 좀 하겠다고. 정지를 안 하겠죠. 네, 저렇게 해서 트레안이 그 뒤를 쫓아서 뛰어 들어가는 안소니키 멍하게 철조망을 잡고 있는 거죠. 프란드 병사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드디어 시신이 실려 나가는 거고요. 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놓고 있는 누렌베르크의 전범 재판소인 거죠. 네, 안소니킨이 불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는 나치를 숭배하게 된 가장 사악한 본복이다. 수백만 명이 그와 다르다는 이유로 죽어갔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근본적인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범죄자가 처벌돼야 인간성이 치유되고 잊혀지는 것이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을 내리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피고 측이 나오고요. 단 하나의 질문만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왔습니다. 낯설고 그 안에 어떻게 네, 오늘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전문도 모른 채 끌려다녔고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수잔나 모리츠가 최근에 보낸 편지를 읽어줍니다.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당신이 떠난 지 8년이 되었어요. 당신의 행방을 알게 되었어요. 게 변했고요. 오지 않았고요. 러나도.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간 겁니다. 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그때 소련군이 독일에 왔을 때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옷을 벗겨서 겁탈을 한 겁니다. 부분에서 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지금의 뭐 사람들 너무나 보면 그 자극적인 기사에만 이제 선동이 되는, 그리고 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또 그 자신을 겁탈한 사람의 아이까지 갖게 된 거예요. 지금 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체를 잃어버렸고요. 눈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1949년 독일 어느 장소에 이제 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차에 내려서 제외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열차가 떠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누군가를 봤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고 아이 둘과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그 중간에 소련 금발이죠, 그죠? 제외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고요. 아이도 아버지에 대해서 낯설어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마지막 2살짜리 이름이 뭐냐? 네, 그리고 다들 걸어 나오는 그때 또 사진 기자가 붙습니다. 계획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부탁을 하는데 한 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찍게 되고요. 그 금발의 아이를 안게 되고요. 기자를 통한 어떤 저 말 속에서 담긴 느낌에서 세상의 모든 공격성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고통받는, 겉으로 웃어야 하는 운명 속에 있지만 이미 더 이상 웃음이 나올 수 없는, 모든 웃음이 메말라버린 그 마지막 안소니킨의 장면을 뒤로하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출 자체가 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저는 이 영화이 다시 봐도 충분히 그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이 그 흥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의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로서의 충분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